유제에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가 5-2번, 11-1번에 5번, 그 다음에 12-1번이라고 하네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5-1번에 2번. 5-2번. 자, 5-2번. 일단 전체 집합의 조건은 뭐예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네요.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3이라는 애는 A의 원소인데요. 두 번째 조건 뭐가 들어가냐면 M과 N이라는 값이 A의 원소이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이라는 값이 U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그 I도 새롭게 A라는 원소에 포함이 된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 3의 배수로 다 들어가지 않나요? 3의 배수가 다 들어가요. 이미 있는 애를 기준으로 3 더하기 3은 전체 집합 안에 포함되니까 6도 A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3 더하기 6, 9도 포함이 되고 12도 포함이 되고 그런 3의 배수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라 A 집합의 원소는 3, 6, 9, 12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99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이 얘기가 그거예요. 중복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M과 N이 A의 원소라면. 그리고 M 더하기 N이 전체 집합에 포함될 때, 즉, 요 1부터 100 사이의 자연수일 때. 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3밖에 없어요. 그래서 3밖에 없어요. 그럼 이 3 더하기 3이라는 애는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만 들어가도 3 더하기 6, 3 더하기 9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이 100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3의 배수는 모두 다 포함이 돼야 합니다. 11-1번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5번만 보여드리면 될까요? 차집합의 성질 중에서 11번 같은 경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합에서 연산 법칙은 뭐와 뭐에만 해당이 되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만 해당이 돼요. 이건 가능하다. 차집합은 부분적으로만 분배가 돼요. 분배 법칙이 부분적으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가능하거든요. A 합 B에 C를 빼는 건 이거 분배 법칙 돼요. 근데 A에서 B 교 C라는 애를 분배해서 예를 들어 A 빼기 B 합 그 다음에 여기 뭐 합 이런 거는 안 돼요. 합집합 분배는 따로 다 A 빼기 B 합집합 A 빼기 C 이거는 안 됩니다. 되나? 자,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뭘로 바꿔야 되냐면 무조건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A 빼기 B라고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모두 다 뭐로 바꿔야 돼요? A 빼기 B라는 애를 반드시 모두 다 뭐로 바꿔야 돼요? A 교집합, 뒤에 있는 애의 여집합 형태로 반드시 바꿔주고 나서 계산을 해야 연산법칙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11번에 5번 한번 11-1번에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다면 처음에 A 빼기 B 마이너스 C 얘가 A 빼기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처음에 있는 애 얘만 바꿔보시면 되겠죠. 뭐가 돼요? A 교집합 B-C의 여집합이거든요. 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이 식을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분배해 주신다면 A 교집합 B C 합집합 C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교와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모양과 요 위의 모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죠? 교집합 B의 여집합이나 A 빼기 B랑 서로 같은 거죠.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11-1번에 5번이었습니다. 12-1번이요. 12-1번은 그러면 뭘 이용할 거냐면 동일하게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이라는 것들이라던가 교환 법칙 등등등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해나가 볼게요. A 교 B 합 A 교 B 여집합에 대하여 교집합 A, C, 교, B 합집합 A, C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연산하시면 얘가 A 빼기 B가 나올 때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 애냐를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먼저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를 체크를 할게요. 얘는 뭐가 가능합니까? 결합 가능하죠. 결합이래. 분배 법칙 가능하죠. 그럼 분배 법칙 해주시면 A 교에다가 B 합 B의 여집합 돼요. 그러면 B 합 B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어떤 특정한 집합에 대한 교집합은 자기 자신 나오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분배 가능하니?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 썼어요. 어디를 잘못 썼어요? 얘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 분배가 가능하니? 가능하네요. 미안. 안 되는 줄. 자, 그럼 얘는 A 합집합에 대하여 B 교 B의 여집합이죠. 맞지?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여집합과의 교집합은 항상 공집합이죠. 즉 A와 공집합 사이의 합집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죠. A교 A는 A죠. 얘가 A 빼기 B랑 같다는 거는 A에서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날렸는데 A라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A와 B는 서로란 얘기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을까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죠. 18-1, 24-1 두 가지네요.
오, 제가 몇 쪽까지 숙제를 내줬었죠? 전 오히려 여기서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24번 유형 같은 거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왔군요. 아, 있군요. 그 뒷부분은 오히려 좀 괜찮았나 봐요. 18번 부분집합의 개수 18-1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왜 질문하신 거예요? 18-1번? 누구냐? 왜? 뭘? 15 이하의 소수는 뭔데? 2, 3, 5, 7, 11, 13. 원소가 몇 개인데? 그럼 2의 몇 제곱인데? 그럼 몇 개인데? 네? 잘 생각해봐. 뭐라고? 2 곱하기 2가 얼마야? 곱하기 2가 얼마야? 곱하기 2는 얼마야? 곱하기 2는 얼마일까? 곱하기 2는 얼마야? 넌 죽고 싶냐? 됐니?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의 거듭제곱 10개 정도는 외워주고 계세요. 그죠? 계속 얘기합니다만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1024까지는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몇 개? 729까지는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6제곱까지거든요. 그래서 3, 9, 27, 81, 243, 729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6 같은 경우도 3개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요? 6, 36, 216 여기다가 뭐 하나 더 하자면은 1296까지는 있긴 한데 6의 4제곱이 크게 생각보다 1296 많이 안 써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7의 배수가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7, 49, 343 되게 소수처럼 생긴 애가 7의 세제곱이라서 걔만 좀 특이한 애라 걔는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12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도 한 3개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기는 해요. 5 같은 경우도 5, 25, 125, 625, 3125 뭐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제곱수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외우고 있으라 그랬죠? 25까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쭈르륵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44,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441, 484, 529, 576, 그 다음에 625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계산하실 때 편해요. 기억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2의 6제곱이 32호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겠죠. 진짜 확실히 그냥. 자, 2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과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1과 3을 포함하는 애, 즉 뭐 하면 돼요? 그 NA라는 애가 32라는 거는 결국엔 2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X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5개예요. 누구 빼고? 1하고 3을 빼고. 그럼 결국엔 총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7개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24-1번은 개수를 풀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애는 선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죠? 네. 질문? 혹시나 질문 다 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요새 제 핸드폰이 되게 조용해요. 그 누구도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요. 23-2번도 해요.
E 또는 F. 좋아요. 그러면 세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3-2번. 그 집합 안에 2가 들어가는 경우, 집합 안에 F가 들어가는 경우, 이 집합 안에 E와 F가 모두 들어가는 경우, F가 안 들어가는 거, E가 안 들어가는 거, 둘 다 들어가는 거, 둘 다 안 들어가는 거. 즉, 만약에 내가 E와 F를 뺀다 치면은 총 원소의 개수는 몇 개 남니? 4개. 그러면 2의 몇 제곱에다가 E 또는 F가 들어가는 거는 몇 가지니? 3가지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사건으로 푸셔도 돼요. 2가지 선택밖에 없고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둘 다 안 들어갈 때를 제외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겠지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셔도 돼요. 그래서 2의 몇 제곱이냐? 6제곱에서 2의 제곱을 2의 4제곱을 빼시면 결국엔 그게 이 식과 동일합니다. 또 질문할 거 남으셨나요? 28-2번도 해요. 부등식이 나왔으면 반드시 어떻게 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발 수직선을 그려. 28-2번에서 그럼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B라는 애가 2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있는데요. 얘랑 저 K-3부터 K 플러스 1까지를 만족하는 애가 겹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애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애와 경계를 포함하는 애가 있다면 어차피 K 플러스 1이라는 애는 2K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 겹친다라고 하더라도 공통범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능해요. 정리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어떤 부등식인지 나오죠. 그림부터 그려서 반드시 얘가 얘보다 커야 되는구나 체크하시고 경계값 체크하시고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됐나요? 다운 테스트를 괜히 본다고 했나?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이미 시작을 했으니 되돌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운 테스트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다운 테스트를 한 번만 볼 수도 있었답니다. 내가 2번 보자고 우겼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하를 2바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진도가 빠듯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한 번을 봐도 되고 2번을 봐도 되고 한 번을 볼 거면 심화 과정에 있는 다운 테스트만 볼 거고 2번을 볼 거면 둘 다 본다에 대한 선택지에서요. 여러분들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니 다운 테스트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운 테스트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네. 아이, 뭐,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지, 뭐. 제 시험만 안 밀리면 되지,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반 커트라인 이제 80점이에요. 75점 아니에요. 75점 나오면 제 시험이에요. 질문이 다 끝났군요.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되게 새로운 연산 기호와 새로운 집합 같은 게 새로운 그런 것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어디선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하시는 문제들도 처음 접할 때는 되게 어색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합집합이라던가 교집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집합, 차집합 같은 그런 경우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집합만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요, 거기에다 숫자를 다 집어넣으신다, 다 일일이 다 쓰신 다음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찾으시면 어떻게든 풀 수는 있어요.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라는 문제 말고 연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풀 수는 있습니다. 거지 같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끝나기도 하고 해서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버릇 하시는 게 만약에 습관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벤 다이어그램이 떠오를 테니까요. 내가 부등식에서 무조건 수직선 그려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 순간까지 그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계속 그리시면 되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이 단원 13번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주로 뭐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이게 나와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A 합 B에서 A 교 B를 빼는 방법, 이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표현 방법은 각각 따로따로 구해서 합집합, A 빼기 B와 B 빼기 A를 한 후에 합집합으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름이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많이 나와서요. 얘 이름이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칭 차집합이라는 표현, 이게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호 자체를 이렇게 길게 쓸 수 없으니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호를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꿔 얘기하면 이 별표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돼요? 뭐 이런 게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지? 여기서는 이제 별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때에 성립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 지금 첫 번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A 연산 B라는 게 위의 식이에요, 아래 식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래 식이죠. 요 아래 식을 따라간다면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A 연산 B는 뭔디?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죠. 그럼 B 연산 A는 뭔디? B 빼기 A 합집합 A 빼기 B죠. 합집합 기호로서는 애초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는겨 안 되는겨?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수 아니야. 수 아닌디. 세미나 에서 네. 그래서 또 성립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어디 있죠? 내가 지금 이걸 여기서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적자면 교환 법칙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도 성립해요. 뭐냐면 A 연산 B에 대한 연산 C랑 A 연산에 대한 B 연산 C도 성립합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결합 법칙이고요. 결합. 그럼 분배 법칙은 성립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걸 말 잘못한 게 여기서 나와요. 분배 법칙이 부분적으로만 성립해요. 뭐가 성립하냐면 얘만 성립합니다. 이것만 성립해요. A 교 B 연산 A 교 C 교집합만 성립해요. 이게 분배 법칙인데요. 뭐만 된다고요? 교집합만 성립합니다. 그 외에 나오는 성질들 같은 경우에 내신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미리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자면 잘 생각해봐요. A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A에다가 A를 연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빼기 A와 A 빼기 A를 합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그지? 그럼 두 번째, A와 전체 집합에 대한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A 빼기 전체 집합은 공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에서 A 빼면 A의 여집합이에요. 그걸 합집합하게 되면 A의 여집합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 얘네 둘은 자리를 바꿔도 되거든요. 얘네 둘은 자리를 바꿔도 돼요. 뭐가 성립하냐면 A와 공집합을 연산하게 되면 A가 돼요. 생각해봐. A에서 공집합 빼면 A고요. 공집합에서 A 빼면 공집합이라. 그럼 마찬가지로 A와 A의 여집합을 연산하게 되면 이게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전체 집합. 앞에 건 A, 뒤에 건 A의 여집합 나와서 네,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애 중에 하나가 이 대칭 차집합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A 연산과 A 연산 B와 여집합 연산의 값은 같아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봐봐. A 교 B의 여집합 과 B 교 A의 여집합인 거랑 다음 엄마나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과 B의 여집합 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위아래 식이 서로 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if 어떤 연산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게요? 지금 공집합이 나오는 연산은 어떤 경우의 연산이라고 했어요? 그쵸. A와 A를 연산했을 때 공집합이 나온다 그랬죠? 즉 A와 B의 값이 서로 같을 때 공집합이 나와요. 이면 A는 B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한 가지를 더 깔끔하진 않아요. 얘가 제일 더러운데요. 자, 봐봐요. A의 연산 B를 한 거에다가 다시 연산 A를 해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색칠 한번 해볼게요. A와 B에서 첫 연산하게 되면 뭐가 되죠? 얘랑 A를 다시 연산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겹치는 부분의 색은 빠지고 빠진 부분의 색은 채워지죠? 뭐만 생겨요? 마찬가지로 A 연산 B에다가 B를 연산하면 A가 나와요. 같은 걸 두 번 연산하게 되면 사라져요. 그러고 B만 남아요. 이것도 바꿔서 이 연산 법칙으로서도 증명이 가능해요. 왜요? 교환 법칙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B 연산 A에 연산 A가 되죠? 결합 법칙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B 연산 A 연산 A가 되죠? 같은 거 연산하면 뭐 된다 그랬어요? 공집합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집합과 연산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지금 이것들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성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외에도 이 위에 있는 성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써먹나요? 안 써먹어요. 사실 쓸데없어요. 왜 배워요? 내신 대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용으로서는 좀 과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 바퀴째 돌 때 배울 교재가 센비 교재잖아요. 근데 그 센비 교재가 내신 교재예요.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써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때 진행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칭차집합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가 뭐예요? 이게 2번이죠? 보기 2번에 요걸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기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4번이 이거네요. 자,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A, U, 합집합, U, A, 공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그죠? 이게 3번이었을 겁니다. 4번도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익숙한 정도로만 해주세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면 필요한 게 맞는데요. 지금 당장 처음에 선행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투머치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는 드리지만 투머치예요.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고 이름을 안 알려줘요.
왜? 교과 과정에서 이거 이름 빠졌어요. 대칭차집합이라는 명칭 자체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치 가우스 기호가 교과서에서 빠졌으나 가우스 기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는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정의까지 해줬잖아요. 가우스 기호가 원래 뭐야? 정수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하는 게 원래 정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x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애라고 한다면 이거의 정수 부분이라고 하니까 가우스 기호에다가 x 붙이면은 얘는 반드시 정수 부분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정수 부분은 항상 왼쪽 거고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6차 교육 과정까지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7차 교육 과정의 대부분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아예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한 시간 지났어. 벌써 힘들어하고 어떡해.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기다려. 참어. 자, 네. 13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번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내가 마침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그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라고 하는 게 대칭 차집합일 때에 그 연산, 같은 애를 연산하면 뭐 나온다 그랬지? 공집합이죠. 그러면 그 공집합과 다시 한번 연산하게 되면 뭐 나온다 그랬죠?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연산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짝수계일 때는 뭐가 되고 공집합이 되고 홀수계일 때는 뭐가 되니? A가 되죠. 응?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때 이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유한집합이라는 거에서 원소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셀 때 이거 말고 알아서 깨. 이제부터 안 깨워. 못 들으면 난 몰라. 피곤하면은 뒤에 있는 테이블도 있고요. 아니면 서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촬영에만 방해 안 되면 되니까 알아서 깨세요. 지금 솔직히 잠깐은 졸 수 있으나 그 졸리고 피곤하다라는 걸 이겨내는 거는 본인의 의지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해가면서 수업하고 싶지 않아서 자면 자는 대로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는 대로 그냥 나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유한집합? 배수집합과 약수집합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배수집합과 약수집합 혹시 그 문제에 나왔니? 그림? 벌써 다 했니? 안 나왔니? 나와. 그래서 그 시험 그 숙제 범위였니? 그래서 배수집합과 약수집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어떤 걸 구할 거냐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와 다음 두 번째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은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요. 이거 그림 자체가 되게 지저분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림 어떻게 그려지더라? 막 이런 그림으로 이용해갖고 막 엮어갖고 막 이렇게 희한하게 그려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 근데 규칙은 이 두 개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서 이 다음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정상적으로 적으려면 1, 2, 3을 더해주면 되죠.
그치? 이 영역이 한 개, 두 개, 세 개라고 나와 있는 것만 순수하게 더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NA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A 전체의 개수를 더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얘는 1과 2라는 애를 포함하게 되겠죠? 그러면 B라는 원소를 셀 거야 라고 하면 뭐가 생겨요? 결국엔 2를 몇 번 세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A 합 B라는 거에서 NA 더하기 NB라고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두 번 세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 두 번 세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누구를? 2번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데? A 큐비. 그래서 빼기 N A 큐비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삐딱한 것 같지? 기분 탓인가? 내 성격이 삐딱해져서 그런가? 내려간 게 맞는데, 그지? 내려간 게 맞는데? 다시 써야지. 제가 약간 지금 약간 병 걸릴 것 같아요. 강박증 좀 과하게 온 것 같아요. 글씨도 못 쓰면서 강박증 오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환장하겠네.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때요? A 합 B 합 C.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 연장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를 갖다 붙일게요. 그럼 여기를 2번, C라는 애를 3번이라 하고 각각 4, 5, 6, 7이라 합시다. 자, NA라는 애는 그러면 원소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구역이 어떻게 돼요? 영역이 1, 4, 6, 7. B는요? 2, 4, 5, 7. 그 다음 C는 3, 5, 6, 7. 아, 선생님, 아까 겹치는 거 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A에다가 B에다가 C를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지 않나요? 아, 손에 쥐날 것 같아. 자, 요렇게 3개를 빼면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3개를 한번 빼볼까요? N. 자, 빼기 할 거야. A 교 B. 뭔데? 4, 7. BC는요? 5, 7. 그러면 CA는요? 6, 7이죠? 자, 이걸 이렇게 뺀다 칩시다. 이만큼을. 지금 1은 하나밖에 없어요. 2, 3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4가 몇 개? 2개, 5가 몇 개? 2개, 6이 몇 개? 2개, 7이 몇 개? 3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4를 한번, 5를 한번, 6을 한번 뺄 겁니다. 4를 한번, 5를 한번, 6을 한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뭐까지 같이 빠져요? 7을 몇 번? 3번 빼게 되면 7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으니까 다시 더해줘야 되죠. 이거에 해당되는 애가 누군데? 7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플러스를 하나를 더 해야 된다. 누구? A, B, C라는 애를. 야, 그러면 지금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짜리 더해주고 두 개짜리 빼요. 다시 하나의 짜리 더해주고 두 개의 교집합을 빼주고 세 개의 교집합을 더합니다. 순서 이해돼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마가 되겠죠. 대신에 두 개짜리가 겁나 많아질 겁니다. A교 B, A교 C, A교 D, B교 C, B교 D, C교 D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되게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뿔마 라는 형태로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가주면서 개수를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4번과 15번이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마무리가 들어갈 거고 잠깐 시간을 드린 후에 바로 영재로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쉬었다 갈게요.